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들리는 8월입니다. 무더위에 지쳐서 아직도 여름인가 생각해보면 이번 1주차가 오늘 방송까지 5번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제가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0번의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절반인 5번의 방송이 이미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올해도 반 넘게 지났다는 거겠죠? 곧 겨울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짝 추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 좋은 피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서가 좀 별로라면 저희 또 다른 물리적 피서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울 때 아이스팩을 뒷목에 갖다 대니까 금세 저 한기가 돌더라고요. 언니들도 각자의 피서법이 있겠죠? 언니들이 추천해 주실 만한 언니들만의 피서법이 있다면 또 많이 알려주세요. 이번 주차는 아니겠지만 다른 주차에서 아마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럼 8월을 시원하게 시작하면서 또 외쳐볼까요?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8월 1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비언이에요. 저는 요즘 결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직 솔로지만 말이에요. 예전에는 레즈가 무슨 결혼이야 하면서 연애만 생각했다면 점점 한국도 바뀌고 있는 뉴스와 이쪽 부부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나도 내 와이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일반 친구들이 이제는 연애보다 결혼할 상대를 찾아야 된다 할 때 하나도 공감이 안 됐는데 이제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치만 이것도 애인이 생겨야 결혼을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저만의 그녀 기다려요. 신청곡은 브루노 마스의 메리유, 제 결혼식에서 틀고 싶은 노래예요 라고 익명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솔로비언, 네, 솔로인 레즈비언이시군요. 네, 근데 사실 솔로든 커플이든 지금 어떤 형태의 공동체나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든지 간에 이미 결혼식을 올리셨거나 사실혼 관계이신 퀴어 부부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되게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결혼이 동성 부부들에게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결혼 혼인신고서 이런 것들도 접수하고는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거의 그냥 시도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던 시절이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퀴어들, 특히나 퀴어 중에서 동성인 커플인 분들,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동성애자 분들께서는 동성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이후의 가정을 꾸릴 때 결혼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게 확실히 있긴 했었어요.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뭐 당장은 너무 먼 이야기일 것 같으니까 해외에 나간다 해서 뭐 이민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저 주변에서도 아예 그냥 이민 가서 이민으로 그 해외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퀴어 커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좀 멀긴 했다. 하려면은 그냥 결혼식은 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당장 한국에서의 어떤 법적인 뭐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바랄 수 있을까? 뭐 최대한 빨리 되면 좋겠으니까 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 정도였지. 요즘 되니까 조금 성큼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조금씩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최근에 그 저희가 4주차에서도 전해드렸었죠. 그 김용민 소성 부부의 동성 사실혼 커플들의 동성 사실혼 부부의 그 피부양자 등록이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던 그 이유가 조금, 그 사건이 좀 크기도 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가 뭐 동성혼 법제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동성혼 법제화를 떠나서 뭐 동성혼 법제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족 공동체의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 해서 가족 구성권에 대한 뭐 법제화 부분도 많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례가 나온 게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진짜 변할 수 있겠구나, 당장 법적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SNS에서 봤는데, 예전에는 저희 뭐 레즈비언 기준으로 뭐 한 글자 두 글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뭐 펜 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뭐 세 글자 뭐 이렇게도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뭐 말이 다르다고는 하던데, 뭐 예전에는 저는 사실 뭐 그 두 글자에서도 뭐 전천후가 세 글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한 글자는 펜, 뭐 두 글자는 부치, 세 글자는 전천후 뭐 이렇게 해서 전천을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옛날 말이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전천후는 그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뭐 펜, 뭐 소위 말하는 그 펜 부치 역할로 친다면 조금 더 팸 쪽인 역할을 팸적으로 될 수도 있고, 팸이 될 수도 있고 부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전천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 글자가 전천이 없어지고 무성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무성향은 또 전천이랑 다른 의미인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뭐 그런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뭐 부양자가 되어줄래, 나의 피부양자가 되어줄래, 막 그런 식으로 서로 플러팅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돌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세 글자시냐 네 글자시냐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않나, 하도 뭐 한 글자 두 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글자가 생기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즐겁기도 했습니다. 소식 자체도 즐거웠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저는 가족을 이루는 형태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태라기보다는 가족을 이뤘을 때 서로가 부양하고, 가족의 의미에서는 뭔가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양자, 피부양자라는 게
동성 커플 간에도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동성 커플도 동성 커플이지만 부부로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 혈연 가족이나 뭐 이렇게 진짜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 형태에 맞지 않더라도 뭐 되게 다양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만 가족인 그들도 많고 그런 집단 공동체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동성혼도 동성혼이지만 그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도 되게 법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법제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퀴어들도 퀴어들이고 퀴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비퀴어 헤테로들이 보통 꾸려나가는 그 가정의 형태가 유일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인정이 돼서 어떤 집은 진짜 뭐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부양자 피부양자가 뭐 그런 헤테로 부부와 그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뭐 그 부모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부들은 헤테로 부부가 아니라 우리 뭐 이런 동성 부부들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부부가 아니지만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전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결혼을 해야만 가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의 형태에서 서로가 부양하거나 피부양 당하거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저도 이 익명님과 똑같이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하다가 결혼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전에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퀴어 커플들이 속속이 결혼을 하고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차 되네? 이거 되네? 얘네들 하네?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었던 게 있긴 했는데, 확실히 요즘 뭐 퀴어 부부로서 여기저기 매체에도 많이 출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퀴어 부부들이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많이 구청이나 구청에서 하죠. 그죠?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하고 반려가 되고 불수리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접수 건수를 높여주시고 계시는 많은 퀴어 부부들이 계시니까 조금씩 저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하고 말고가 못해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할까 해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혼인신고서도 넣고 법적으로 부부로도 인정받고 가족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곧 올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익명님께서도 뭐 이렇게 조금씩 결혼에 대한 미래로 이렇게 꿈꾸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 와이프분, 좋은 배우자분을 언젠가는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가급적이면은 만나시고 수월하게 법적으로 또 인정을 잘 받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보내봅니다. 그렇다면 익명님께서 결혼식 때 틀고 싶다고 해주셨던 노래인 브루노 마스의 메리유 듣고 올게요. 혹시 언젠가 결혼하신다면 저희 쪽에도 청첩장을 보내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네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어 있죠.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8월 1주차의 소식입니다. 지난 4주차에서 전해드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 사실혼 관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언니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달 30일 드디어 원고였던 소정욱, 김용민 부부가 배우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이 부부의 관계가 본인과 남편, 사실혼으로 당당하게 등록되었습니다. 김용민 씨는 SNS를 통해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라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대법원까지 가 다툼 끝에 드디어 끝을 맺었다라고 감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부부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 소식 이후 한국에 거주하며 이미 사실혼 관계인 많은 동성부부들이 서로 공식적인 부양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에 이어 하루빨리 동성혼의 법제화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레입니다. 요즘 이어지는 폭염에 지치신 언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물 챙겨 드셔야 해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김에 지금 물 한 잔 드시는 것 어떨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레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퀴어적 듣기평가 시즌2 8월 편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오는 노래 말고도 같이 퀴어적 듣기평가 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이렇게 제보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드디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들어온 제보로 이렇게 알게 된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보긴 하거든요. 이전에 뭐 지나가면서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누구의 뭐 어떤 노래고 뭐 이런 것들도 처음 들어보고 가사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한번 보게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일단 처음 제대로 언니들도 아마 아시는 노래일 수도 있는데 언니들도 뭐 그냥 처음 듣는다는 분들까지도 한번 제대로 듣고 와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서 한번 노래를 좋은 노래니까 한번 느끼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네, 이 노래 아시는 언니들 좀 계시려나요? 뭐 엄청나게 막 대중적인 노래까지는 아니라서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모르실 분은 또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는 실리카겔이라는 밴드의 No Pain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실리카겔이라는 그룹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요즘에 좀 잘 나가는 유명해지고 있는 뭐 그런 밴드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노페인이라는 노래는 2022년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이분들의 노래 가사를 제가 이번에 뭔가 처음으로 보는 거긴 하거든요. 네, 뭐 이 노래가 정말 해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신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언니들과 함께 이 노래는 어떻게 퀴어한 노래인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절부터 갈게요. 1절 가사가 내가 만든 집에서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막 퀴어적으로 여기서부터 뭘 해석할 수 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만든 집에서 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그냥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보통 이렇게 하지 내가 만든 집에서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만들어서 안전한 나의 공간, 우리가 안전한 최소한 나는 확실하게 안전한 공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라고 하는데 뭐 모두 함께 노래한다는 거는 보통 노래를 한다는 거는 즐거울 때나 뭔가 특히나 뭐 즐거울 때 아니면 다 같이 뭔가를 할 때 노래를 많이 부르는 편인데 모두 함께 노래를 한다는 거는 다 같이 뭔가를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즐기자, 나누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가사가 소외됐던 사람들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각이 더 나옵니다. 소외됐던 사람들 모두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좀 소수자에 대한 표현이 좀 나와요. 그죠? 소외됐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네 퀴어들은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소외됐던 사람들이 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집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쉽게 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수자들끼리 연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소외됐던 사람들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소수자들 간의 연대를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넓게는 소수자 간의 연대일 수 있겠지만 아니면 넓게 가지 않더라도 뭐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그냥 퀴어 안에서도 퀴어들끼리도 서로서로 함께 우리 퀴어끼리 함께 다 같이 이 안전한 내가 만든 집이라는 이 안전한 공간에서 같이 즐기고 노래를 하자. 그리고 그 노래가 꼭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시위할 때도 노래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응원할 때도 노래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뭔가 기원을 할 때도 노래를 가지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는 바람을 같이 표현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여러 의미로 노래를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가사가 우리만의 따뜻한 불, 영원한 꿈, 영혼과 삶
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노래하는 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함께 노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만의 따뜻한 불. 불은 원래 따뜻해요. 그죠? 뭐 뜨겁기까지 한 따뜻한 불이 왜 우리만의 따뜻한 불일까요? 따뜻한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락함, 아늑함을 보통 표현하곤 하는데 그 아늑함이 우리만의 아늑함이라고 하는 건 이 내가 만든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아늑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늑할 수 있는 그 아늑함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퀴어 입장에서 뭐 한 가지 예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퀴어들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뭐 가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가족을 이룰 수 있고 가족이 뭐 결혼하는 게 뭐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지긋지긋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퀴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 못하게 했으니까. 그죠? 자식을 뭐 임신을 하고 어쩌고 우리도 뭐 가능하면 우리도 임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임신하고 자식도 낳고 하고 싶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요. 이렇게 가족을 꾸리는 것 가족이라고 했을 때 아늑함인데 아늑하고 안락함을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에서 느낄 수 있는데 퀴어들은 그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을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가족이고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죠. 그 차별을 배제하고 차별을 벗어나서 우리가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퀴어들끼리 진짜 작은 예로 퀴어들끼리 뭐 있을 때는 우리 정체성을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우팅의 뭐 염려도 훨씬 적을 것이고 근데 비퀴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퀴어는 이 퀴어가 어떤 퀴어인지 몰라도 좀 퀴어들끼리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퀴어 문화 축제 가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퀴어임을 좀 편하게 되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다른 축제에 가서 내가 퀴어임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뭐 다른 뭐 음악 축제 갔다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축제를 갔다 거기서는 퀴어함을 뭐 사실 퀴어함을 표현하려고 퀴어 문화 축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퀴어임을 밝혀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안락함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불은. 그리고 또 노래하는 게 있죠. 영원한 꿈. 뭐 영원한 꿈 많죠. 우리 퀴어들에게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부분, 법제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 시선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좁은 표현으로 좁은 범위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가까운 뭐 혈연이든 뭐 어떤 가까운 친구들이든 뭐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받아들여지고 내 정체성을 얘기했을 때 충분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당하거나 뭐 혐오를 받는다거나 그런 걱정되는 일들이 없는 상황들이 영원한 꿈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공통적인 영원한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꿈은 많겠죠. 하지만 그냥 퀴어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영원한 꿈을 한번 전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노래하는 게 있어요. 함께 노래하는 것. 영혼과 삶. 뭐 요거는 거의 그냥 궁극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영혼과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영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알맹이라고 하죠. 영혼은 보통 그 겉껍질 있고 우리 몸 껍데기가 있고요. 껍데기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신체라고 하는 이 몸 껍데기가 있고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하죠. 뭐 이과적인 어떤 표현은 아니겠지만 네, 문과적인 표현으로 노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영혼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영혼과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 1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만든 집, 이 안락한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따뜻한 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꿈에 대해서 우리 영혼과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 소외됐던 사람들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이게 노래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따뜻한 불, 영원한 꿈, 영원한 삶, 지금 얘기한 이 해석만 생각을 해도 되게 좋은 행복한 어떤
모습들을, 행복한 상상, 행복한 생각, 행복한 상황들을, 경험이라면 행복한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안락한 공간에서, 내가 만든 집에서 함께 즐겁게 노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바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즐거움을 나누는 걸 수도 있으니까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렴전에 나오는 프리코러스가 있어요. 난 오늘 떠날 거라 생각을 했어. 날 미워하지 마. 이거를 보면 보통 갑자기 뭐 아까 노래를 열심히 하다가 난 오늘 떠날 거라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이거 가족이나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힘들어서 나는 당신들을 떠나겠다 생각을 했다. 날 미워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이 세상을 너무, 난 이제 내가 만든 집에서 노래를 해야 하고, 내가 만든 집이 아니면, 이 아늑한 공간이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소외됐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면은 나의 우리만의 따뜻한 불, 영원한 꿈, 영혼과 삶에 대해서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그냥 떠나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날 미워하지 마. 유언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꼭 이제 죽음이 아니더라도 뭐 그 관계의 단절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후렴을 한번 보면 뭐 No Pain, No Fail, 음악 없는 세상, 뭐 요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음악 없는 세상이, 앞에서는 그 노래를 한다라는 그 1절에서 노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뭐 즐겁거나 아니면은 다 같이 뭔가 좋은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거나 같이 원하는 거를 좀 이렇게 외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 음악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o Pain, No Fail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음악도 없어요. 그 세상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고통이 있고, 고통이나 뭐 실패나 이런 것들은 뭐 음악이랑 우리가 노래하는 거랑 다 같이 수반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약간 뭐랄까요, 좀 해탈을 한 느낌이랄까요? 그 퀴어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이 사회에서의 뭐 똑같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 사회가 빨리 다 오기를 바라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살지 않을 거야, 못 살겠어, 뭐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사는 거는 삶은 고통인데 가급적이면 더 이제 좋은 세상이 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다라는, 그냥 뭐 퀴어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해탈하고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퀴어들 중에서도 좀 해탈한 분들의 이야기라고 후렴에서 좀 생각이 들고요. Nowhere, No Fear, 바다 같은 색깔. 뭐 요거는 이제 No Cap, No Crime, 이미 죽은 사람 아니야 사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해석했던 것 중에서 이제 죽음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죽음이 뭐 정말 그런 생명으로서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사실 사회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거의 죽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죽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통과 뭐 실패나 두려움이나 뭐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게 없다는 거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도 다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다 하게 되는 거다 하면서 약간 해탈한 퀴어의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가사는 태양에 맡겨뒀던 가족과 모든 분들의 사랑, 뭐 밤 한 개 짙어진 뒤 훔치려고 모인 자경단.
이거는 그 태양에 맡겨뒀다라고 하는 건 태양은 보통 밝음을 뜻하죠. 밝음을 뜻하는 거는 뭐 희망이나 아니면은 밝은 세상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사실 낮과 밤을 기준으로 삼는 게 보통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음지 양지라고 하죠. 그래서 양지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곳에 어떻게 보면은 밖에 보여지는 곳에 있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은 이제 음지 속에 두고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고 싶은 그런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게 양지를 뜻하는 그 태양으로 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에 맡겨뒀던 가족과 모든 분들의 사랑 그래서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양지 이 기쁜 뭐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다가 맡겨뒀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좋은 척하고 살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밤 한 개 짙어진 뒤 이게 바로 이제 밤이 된 거죠. 음지로 돌아온 거예요. 음지 속에 이제 있는 내용인 거예요. 훔치려고 모인 자경단. 이 태양에 맡겨뒀던 걸 훔치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양지에 겉으로 그냥 다 행복하게 이 모든 분들의 사랑이나 이런 거를 거기서만 즐기고 내가 그냥 행복한 척 내가 보여지는 내 퀴어임을 숨기고 겉에 이제 양지 속에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에서 받는 이 사랑을 내 음지로도 가져오겠다. 훔치려고 모인 자경단이라고 하죠. 내 음지로도 끌고 오겠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절에서는 그냥 이제 숨어가지고 같이 우리 퀴어의 이 삶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나는 이제 이거를 다 털고 그냥 떠나버려야겠다 하다가 이제 후렴에서 결국은 해탈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탈 후에 아예 다 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뭐 이걸 커밍아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안 숨기고 살 거야. 나의 음지까지도 이 사랑을 다 끌고 와서 나의 이 모습까지 내가 숨겨뒀던 모습까지 다 사랑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프리코러스랑 후렴이랑 다 이제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냥 반복일 수도 있지만 또 똑같이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나 이제 내 음지의 모습까지도 다 드러낼 거야. 커밍아웃 할 거야.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내 다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흘러가는 건 또 아니죠. 힘듦이 또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힘듦 때문에 다 필요 없고 그냥 떠날까 하다가 아니야. 그렇게 또 해탈을 또 하게 되고 뭐 요런 퀴어들의 변화, 시간에 따른 퀴어들의 마음가짐 변화, 뭐 상황에 대한 변화, 생각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한 번 더 노래를 들어보신다면은 진짜 이거 되게 퀴어적인 노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니들 한 번 더 노래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실리카겔의 노페인이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어떤 노래가 또 나올지 언니들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처럼 이렇게 이 노래도 퀴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제가 최대한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퀴어적인 듣기 평가에 좀 적합한 노래긴 합니다. 그래서 제보해주신 제보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니들도 뭐 다른 노래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고요. 퀴어적 듣기 평가도 9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왜 거기에 누워있니? 아, 너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어? 언제 에어컨 살 거냐고? 아가, 저번에 말했잖니. 한국의 여름은 참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것을. 할미는 말이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단두대에서도 몇 번 참고 나니 아무리 뜨거운 열기라도 시원해졌단다. 네, 뭐? 할미가 너무 꼬장꼬장하다고? 어머어머, 할미는 살면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단다. 에이, 그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가, 할미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깨어있는 여성이었는지 아니? 아마 150년 전이려나? 아가, 왜 이렇게 뾰족해서 쳐다보니? 할미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니란다. 말을 더듬는 거는 좀 당황해서 그런 거지. 이 할미 같은 진실성이 다분한 미인은 흔하지 않은 거란다. 알겠니? 그럼 증거를 얘기해보라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 우리 아가가 믿으려나? 그래. 세상 모든 것에 억하심장이 있었던 그날부터 말해줘야겠구나. 옛날에는 말이다. 워낙 계급 사회가 만연해 있다 보니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일하는 자는 일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언덕이 그늘로 가서 누워있고 그랬단다. 그때 볼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 배고 있던 풀의 감촉까지. 아직까지도 이 할미는 어제처럼 생생하단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에이든이 이번에 고용한 자가 제가 찾던 사람과 닮았다 하여 반신반의로 왔지만 정말 계실 줄이야. 오랜 시간 찾아 헤맸습니다.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식사는 제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지,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실 건가요? 이번엔 목동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든이 맡아두었던 양들이 이미 들판 여기저기로 흩어졌다는 건 아시나요? 할미가 맨날 놀았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일할 때마다 마주치는 여자가 있었단다. 들어보니 어느 저택 아가씨라는 소문도 있었고 저택 마구간을 관리하는 하녀라는 소리도 있었지. 매우 누군가를 닮았지만 흐릿한 기억이 있기도 한 그런 기이한 소녀였단다. 선생님, 제 얘기는 듣고 계신가요? 웃으시면서 들으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엔 지금 한쪽 귀로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바깥에서 누워서 자고 쉰다는 행위는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었지만 그렇게 잠시나마 주어지는 그런 자유가 긴 하루를 사는 우리 같은 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지. 얼마 전에 벨라 아가씨 파혼했다는 소문이 들던데 이번에도 선생님 작품인가요? 웃기만 하는 것 보니 맞나 보네요. 그때 당시 혼사가 오가는 집안의 경우 브라크라라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들리곤 했단다. 악마 같은 여자이니 얼른 결혼해서 그녀의 악행에서 꼭 벗어나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도 없는 자녀를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하는 니네들이 하는 짓이 악마가 아니냐 하고 나는 생각했단다. 물론 할미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저 들판을 뛰어노는 양처럼 조용하게 지냈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은밀히 즐기고 있었지만 말이야. 선생님, 그거 아시나요? 선생님이 사라지신 것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선생님께서 다른 여인의 손을 잡고 밀항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앙심을 품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선생님께서 길거리 어딘가에 쓰러져 죽었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많이 살긴 살았구나 싶더구나. 하긴 어떤 날에는 다른 여인의 손을 잡고 갔던 곳에서 또 다른 여인의 손을 잡고 여행을 떠난 적도 많았고, 내가 호리호리한 남성이라 생각하여 장정 여럿을 데리고 와서 나를 공격하려는 우둔한 자들도 있었으니까. 선생님께 잘하라는 저희 할머님의 유언이 없었다면 저 또한 흙인 눈으로 쳐다봤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유를 위한 여성들이 많고 그것을 도와주는 위인이시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세계의 카사노바잖아요. 녀석, 내 종아리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커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싶더구나. 그나저나 오랜만에 봐서 깨닫지 못했지만 나에게 화내는 얼굴을 보니 문득 틀에 찍어낸 것처럼 자기 할머니를 닮았더구나.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면서 죽을 때마저 누군가의 무엇으로 되는 그녀들이 자식의 얼굴과 삶의 한 부분에 남아있다는 것과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련하고 애틋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단다. 사실 헬미가 만난 사람을 모두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이번엔 정말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수많은 루머를 퍼뜨리고 진실을 왜곡한다 해도 여러 인간의 형상으로 비슷한 행동 양식을 하는 선생님의 존재는 누군가의 과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머리색이 중요한 게 아닐 텐데요. 제 머리끝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아가, 우리들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과 작은 교란으로 타인과 아름다운 결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다.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이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도 그녀의 머리가 아름다운데 어떡하겠냐. 붉게 타오르는 머리카락. 내가 마지못해 아끼고 사랑했던 자를 닮았더구나. 얼마 전에 저 언덕 위에 있는 저택을 산 사람이 나타났더군요. 뭐라더라? 생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던 것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이 동네 그 누구도 그 저택 옆에는 얼씬도 못했는데 말이죠. 누군가는 저택 옆 담장에서 목에서 피가 흐르는 시체가 걸어가는 걸 봤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나무 위에서 쉴 새 없이 다른 얼굴로 변하는 괴물을 봤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저택을 산 여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선생님, 말 좀 해보시죠. 그녀의 질문에 어깨를 으쓱거렸단다. 그냥 그날 상황에 맞게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싶더구나. 탐정을 넘으려는 자는 저택에 있는 그림들을 탐냈고, 나는 그저 아름다운 달을 보며 잘 익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지. 얼굴이 변했다기보단 그저 숙취가 심하게 왔던 것 뿐인데, 역시 인간들이란 너무 나약하고 소문에 취약하단 말이야. 선생님 얼굴을 보니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겠군요. 하긴 저희 그 누구도 해답을 얻은 적은 없긴 하죠. 뒤처리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긴 하겠지만 선생님께서도 당분간은 조심해 주세요. 잘 계셔 주셔야 저희가 사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 저번처럼 어떤 사내의 손에 붙잡혀 말뚝과 함께 화장되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지. 그 남자가 되도 않는 흙을 뿌려주는 자비로 살아났단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내 말에 그녀의 눈이 세모나게 변하는 게 왜 이리 웃기던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퍼지는 소문이란 해일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비밀은 공공연한 진실처럼 떠들게 되고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딘가에 살아서 지내고 있고 끝났다 생각했던 인생이 티끌만한 일로 인생이 바뀌는 일도 있는 거란다. 의심스런 삶 속에서도 찰나의 순간으로 남는 진실들이 있고 거짓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 속에서도 진심은 남아있기 마련이지. 우리 아가, 할미는 늘 너에게 진실만을 얘기한단다. 어? 왜 그러냐고? 그건 말이다. 우리 아가 따은머리가 예쁘기 때문이지.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엔 할미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기로 약속. 왜 손가락은 안 걸어주는 거니? 뭐? 곱슬이라고 놀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갑자기? 어머, 얘기하다가 어딜 가니? 더운데 방문까지 닫으면 안 될 텐데 듣고 있니?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오행.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무행 시즌 2 8월 편이 돌아왔는데요. 저희 이번에도 무지개 행동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언니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단체 활동가 분들을 좀 모셔봤어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활동가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한번 한 분씩 차례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자키호야라고 합니다. 현재 대표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네. 예, 동시에 원장 사제로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키호님. 그러면은 또 한 분 더 나와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찬입니다. 네, 저는, 세찬님. 네, 나눔의 집에서 퀴어인컴 파트에서 반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케오님, 세찬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성공회가 있고 용산 나눔의 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개 먼저 하고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네, 세찬님이. 제가 활동한 지 7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 완전 신입 활동가시군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네네. 제가 신부님께 여러 번 드렸던 거를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케오님께서 지금 앞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라면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회랑 나눔의 집이 이제 함께 있는 건데요. 네, 나눔의 집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9개, 총 전국에 9개인가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9개. 아, 수도권에 이제 9개 있는 나눔의 집과 함께 동행하는 네. 이제 용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나눔의 집이고요. 네, 그리고 이 성공회에서 나눔의 집 운동은 그 도시빈민 운동의 어떤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86년도, 88년도 그때쯤에 이제 도시빈민 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어떤 영역에서 전개가 될 때 성공회에서도 같이 시작된 어떤 흐름인데요. 네.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이웃들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이제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그 가난이라는 이슈를 계속해서 현재 언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지 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 단체인데요. 네, 용산 나눔의 집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회적 안정망이 결여된 그 미등록 이주민과 네. 성소수자 길벗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센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화된 장소군요. 용산 나눔의 집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등록 이주민은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네. 이제 이주민 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성소수자, 특히 올해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종교 영역에서 있는 네. 그 성소수자분들과 함께 밀접하게 동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작혜우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하신. 네, 이렇게 만족할 만한 너무 긴장됐어요. 네, 되게 긴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네. 작혜우님께서는 앞에서 되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7개월 만에 이렇게 완벽하다니. 네, 되게 성공적인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세찬님께서는 7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뭐 용산 나눔의 집에서 뭐 이렇게 왕래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나눔의 집이랑 보다는 네. 신부님이랑 아, 그 알게 모르게 조금 연결이 됐던 그 인연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스카웃을 당하신. 제가 전역한 지도 7개월 됐는데 전역하자마자. 네. 아, 원래 무지개신학교라는 곳에서 네, 활동을 하다가 네, 그 신부님이 진짜 활동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그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라는 네, 기독교 내에서도 네. 다양한 반차별 그 평등지향의 언어로 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가시화하고 네. 그런 단위들을 묶어낸 네트워크 조직을 좀 신부님이 어떤 제안하는 입장에 계셨었고 그때 이제 무지개신학교를 간사단체로 초청을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이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할 때쯤 또 신부님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나눔의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셨나 봐요. 네, 그러면은 신부님께서는 작혜우님은 이 용산 나눔의 집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앞에 세차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성공회 안에 이제 뭐 그걸 사회 선교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어떤 보통 우리가 종교 얘기하면 그 종교의 신념이나 또는 신을 믿고 그 종교인이 되라 네. 이런 거를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뭐 선교, 전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런 거 말고 그 그리스도교 스펙트럼 안에서는 분명히 또 한 축에 그 참 사람, 뭐 그러니까 참 사회,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와 관계, 네. 거기는 비인간 존재 다 포함되는 거겠죠. 네.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이 그 뭐 신의 뜻 또는 종교의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한 기둥으로 있어요. 네. 그런 걸 하는 데를 보통 사회선교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그런 맥락에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시작한 사회선교 기관이면서 네. 동시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네. 이중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성공회 사제이면서 네. 이제 사회활동가, 대표활동가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 용산 나눔, 그래서 전체 나눔의 집은 지금 한 36년 됐고요. 네. 9개 나눔의 집 역사는. 네. 그 중에서 저희 용산은 이제 작년에 20년, 올해가 이제 21년째고, 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9년 전에 파견을 받아서 이제 9년 차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회에서 용산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작혜우님께서 이제 9년 전부터 용산 나눔의 집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네, 거죠. 그렇죠. 아, 네. 약간 봉사활동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사회선교라고 하는 거는. 아니요, 저희도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 업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봉사보다는. 예, 성공이 사제,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이 직무를 담당하지만, 네. 저희는 그걸 채플린시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꼭 사제일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의 사제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가로서의 이중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아, 네. 그 종교 자체에서. 그렇죠. 네. 네. 아, 그래서 그냥. 아까 이제 얘기해 준 것처럼 나눔의 집을 처음 시작하는 신부님들은 대부분 다 도시비밀 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얘기 쭉 해준 것처럼 가난의 맥락을 예전에는 경제적 가난으로 봤다면 네. 지금은 더 입체적이잖아요, 가난이.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다양한 형태의 가난을 얘기하고, 가난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고립, 차별과 혐오와 네. 연결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미등로 유주민, 성소유자 길버트라고도 함께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거는 작혜우님이 오시기 전부터 용산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가 보통 중구 동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네.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네.
그 시작한 지 3, 4년 안 돼서 도림대림 쪽으로 동포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시면서 네. 거기에 동남아시아 분들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저희 초창기 이제 저희 나눔의 집 시작하신 그 최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하시다가 네. 노동 상담을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그 보강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하고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그 우리 노동 상담 네가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성공의 신부가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오. 노동 상담을 해주시고 네. 그러다가 그 사원에 있는 이슬람 신자분들이 네. 근데 우리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네. 성공의 신자가 있대 한번 만나볼래? 아. 그게 계기가 돼서 마치 무슨 이렇게. 약간 영화 한 편 같은 얘기죠. 그러게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슬람 사원이 만나게 해준 인연으로 저희 이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또 종교 대통합까지 좀 이루는 분위기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네. 9년 전에 이제 이쪽 발령받아 올 때 그때 네. 이미 이제 길 찾는 교회라 그래서 네. 성소자와 함께하는 교회 이 마포에 있었던 성도장님 교회가 아, 네네네. 시작하던 시기에 네. 저희도 성공회에서 그런 교회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임보라 목사님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 그냥 서로 모르는 예, 상태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오.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네. 시작하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알게 된 거죠.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 되게 많이 이제 깔깔대고 웃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똑같이 해요. 말하는 농담을 썼었는데 아무튼 뭐 물론 이제 임보라 목사님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네, 마이너리티 활동을 하셨던 네.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저희 교구에서 용산 나눔의 집과 연결해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믿음노 이주민 성소수자 같이 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오면서부터 이제 9년 전부터는 용산 나눔의 집이 성소수자 믿음노 이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연결이 된 거죠. 아, 되게 역사를 들으니까 이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사실 여기서 퀴어들과 함께 이제 용산의 나눔의 집이 하게 된 것은 자케오 신부님의 몫이 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네, 뭐 일부는 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하시는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찬님께서. 제가 네. 하기로 했나요? 네, 너무 떨지 마시고.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퀴어 활동은 사실은 이게 신부님이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역인데 네. 이게 그동안 아시겠지만 뭔가 이게 시간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보내지 못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눔의 집 입장에서는 네. 워낙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고 거기에 이제 바로바로 뭔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네. 고민이 저희가 어떻게 계속 그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하는 사업이 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반기를 같이 책 읽고 공부하면서 좀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트랜스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일단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특히나 트랜스 이슈가 기독교계에서는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죠. 모든 것이 그 어떤 절대자인 신의 뜻대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남성과 여성이 딱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또 정해져 있고 네. 결론 또한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네. 트랜스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도 그래서 되게 이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원래 본인의 자리로 찾아갔다 네. 이런 식으로 그나마 우호적인 어떤 입장이 있는가 하면 네네네. 신의 뜻을 거슬렀다. 아, 네네. 이제 또 이제 뭐 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주류 기독교 담론에서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세계관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그 혼란 속에서의 창조거든요. 애초에 창조를 할 때 그 기독교 이야기에서는 네네네.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창조가 됐다고 하고 아, 네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혼돈 속에서 뭔가 과정 안에 있는 존재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맥락도 충분히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에 조금 초점을 둬서 조금 논의를 확장을 시키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최근에 좋은 책들 2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당사자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그 성별 정체성의 어떤 불화를 이제 경험을 하고 그걸 이제 같이 가족이 함께 그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연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기독교 쪽에서 그래도 조금 트랜스젠더를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이 담긴 책인데요. 네.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관점의 차이를 같이 읽어내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당사자들 만나서 네. 당사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알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쩌고 하면은 그냥 머리에 박힐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거든요. 네네네. 내가 안 알고 싶어도 목사님들이 하도 예, 권사님들이 그거 하도 되게, 뭐라 하시니까 네,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그걸 좀 걷어내고 음. 그리고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요청을 드리고 진짜 당사자들의 어떤 글이나 직접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보려고 해요. 이게 용산 나눔의 집도 이제 성공회다 네. 보니까 어쨌든 기독교에서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한 뭐 이해를 같이 해보자라는 행사를 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꽤 있는 걸로 제 주변에도 기독교였다가 이제 나는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고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정말 좋겠네요. 근데 그거 말고도 상반기에 뭐 용산 나눔의 집에서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해서 뭐 여러 축제에도 좀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퀴엄나 축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시잖아요. 네, 좀 부스 참여도 하셨던 걸로 이번 서울 퀴엄나 축제에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부스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서 좀 새롭게 알고 뭐 용산 나눔의 집이 이런 거구나 알고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쭉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나가려는 사업을 좀 얘기해 주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4년이죠. 2014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년도 12월에 용산 나눔의 집 원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은 건데 그 전에는 이제 성공회대학교 교목실에 있으면서 이제 그 길찾는 교회라는 교회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모라 목사님하고 그 2014년도 신청키퍼 때 그때 이제 반동성애 그룹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저랑 모라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의 이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제 목사님하고 세 분이서 저희가 이제 퍼레이드 축복식을 처음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저희가 부스를 열어서 2015년도에는 퀴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름을 갖고 16년도에는 무지개 예수 그 다음에 이제 17, 18년도에는 또 각자의 단위 이름으로 계속 참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퀴어 인권 운동이 되게 중요한 퀴어 인권 운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운동도 제일 중요한 게 가시화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다르지도 않지만 또한 우리 또한 굉장히 독특하다. 그 맥락을 함부로 짓밟지 마라.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맥락에서 저희도 이제 부스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해서 저희가 그 거의 한 해인가 빠지고 2014년 한 해도 안 빠졌구나.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부스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네트워크 이름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냥 저희 단독의 이름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작년에 저희가 어쨌든 임보라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임보라 목사님과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둘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의 퀴퍼에 항상 이렇게 그 연대자로 이렇게 늘 불려다니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랑 역할 분담을 해서 간 적도 있고 뭐 대구나 몇몇 군데는 저랑 같이 가자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좀 뭐 제주도 그렇고 근데 한 번은 제가 같이 못 갔었어요. 먼 데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역할 분담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이동환 목사님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올해 이제 전국 키퍼를 세차님도 한번 이렇게 경험도 하게 할 겸 같이 다니자 했죠. 그래서 1회 대전 키퍼에 갔었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낯선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낯설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신 거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오히려 키퍼에 가서 환대받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있는 좀 보수적인 교단이나 그런 쪽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 일부가 참여를 같이 했어요. 무지개 축복식에 같이 참여했거든요. 아, 진짜요? 한 11명의 목사님 가운데서 한 반 정도가 되게 보수적인 교단의 분들인데
보통 저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분들. 근데 개인적으로 오셔서 예,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름 성서대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벌써 이름에 성서가 들어가고 네.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저희 입장은 좀 보수적이고 네. 그쪽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그룹인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동환 목사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기꺼이 오셨고 네. 이분들이 이제 제가 무지개 축복식은 보통 무대에서 진행하고 부스 앞에서 모든 존재를 위한 축복식이라고 저희가 찾아오는 분들한테 다 축복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할 때 세차님도 보셨지만 몇몇 분들이 자기가 종교인이 아닌데도 네.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받겠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이제 막 흘리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장면들의 그 목사님들이 마음이 완전 이제 정말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했던 마음은 부서지고 네. 그 안에 있던 그 원래 있던 인간의 마음이 다시 드러나오는 거죠. 원래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들을 저 옆에 지켜보면서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예전에는 이제 뭐 전하 임보라 목사님이나 또 최근에는 이동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앞에 많이 섰는데 이제는 저희가 울타리 역할을 좀 해주고 더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경험, 만남의 경험들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뭐 동성애가 잘못됐다. 사실 저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긴 했거든요. 전직 교인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 차려보니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무슨 뭐 동성애 주제라는 무슨 영화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중간 뭐 이런 악마의 뭐 사탄의 뭐가 나왔다 이러면서 모두 다 같이 뭐 이거를 뭐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던 좀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인들이 다 막 그 목소리 내서 하는 그런 통성기도, 네, 통성기도를 방언기도, 통성기도로 네. 막 다들 막 큰일 났다는 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났다. 거예요. 그게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공포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서울 교육청에서 이제 점거하면서 이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그 제정하는데 저도 같이 이제 점거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주말에 이제 본가에 갔을 때 본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갔는데 서울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로 뭘 했다 어쩌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이제 딱 다 식은 거죠. 내가 바로 거기 있었는데 그렇죠. 모두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작혜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나랑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면 이런 현장들에 좀 있었다면은 조금 마음이 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때는 진짜 너무 제가 다 이제 다 배제되고 제가 이 공간에서 홀로 된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는 이제 퀴어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래서 뭐 교인이 아니더라도 뭐 사실 그런 경험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뭐 종교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퀴어들이 많이 겪고 있잖아요. 소수자분들이라면은. 그래서 아마 퀴어 문화 축제에 이렇게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당연하게 퀴어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드디어 뵀네요. 그래서 뭐 뉴욕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거기가 이제 그 스톤리 항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그 성공회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그룹 중에 하나고 네. 그 미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또 아주 빠르게 이제 뭐 성소수자 성직자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뭐 축복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 교구에서 있는 그 뉴욕 대성당 같은 경우는 그 뉴욕 프라이드의 굉장히 중요한 옵저버 중에 한 그룹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함께하고 있고 한 네. 축을 갖기도 하고 보통 거기서는 프라이드 그런 머스 되면 한 달 동안 네. 거의 축제처럼 하잖아요. 또 인식 개선 캠페인들도 하고 그렇죠. 그거 할 때 그 너무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제 그 성당이 정말 무지개 빛깔로 물드는 거죠. 맞아요. 저 네. 사진 봤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한국에 정말 빠르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활동은 그래서 이제 크게 그 미등록 이주민 관련해서는 체류권, 그러니까 노동할 권리와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회 성원권으로서의 이제 존재를 인정받는 맥락에서의 체류권, 네. 그냥 체류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오늘은 성소유자 영역이니까 성소유자 영역은 제가 이제 와서 처음에 했던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대 활동, 가시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이 사건이 빵빵빵빵 터지니까 터지는 데마다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점검할 때도 맞아요. 임원홍 쌤하고 저하고 이제 예배문을 보면 궁시렁궁시렁 싸고 막 해달라니까 이제 거기서 또 네. 하고 막 했더니 또 춤을 추래요. 또 춤도 추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네. 저희도 이제 이거를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처음 했던 게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왔던 다음하고 네. 저희하고 그다음에 민달팽이 유니온 그다음에 띵동 네 군데랑 같이 저희 제안으로 네. 성소수자 주거권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신문에도 꽤 이제 언론에 많이 나갔었는데 성소수자분들이 왜 주거 공간에서 안전하지 않는지, 그건 쉽게 얘기하자면 마을에서 동네 골목에서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일종의 큐레이션과 매핑 같은 것들을 이제 약간 제공하는 그런 활동가 그룹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마침 한국 성소수자 연구회 멤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홍성수, 김지혜 선생 이런 분들하고도 그 2019년도에 그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그 책 이제 같이 공조했었었는데 네. 그 책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가 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함께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왜 이렇게 결이 다양한지를 확인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하님 변호사님이나 에디님이나 이런 이제 함께 활동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네. 당사자들과 함께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식으로 자유문답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네. 그걸 이제 하나의 세트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 그러니까 이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교 그룹 내 안에 있는 그 퀘어들은 더 마이너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떠난 분들은 그나마 네. 괜찮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마음이 네. 이제는 편하다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남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마이너한 분들 중에서도 더 마이너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인식 개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들을 저희 이제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되게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박하니님이나 에디님이나 두 분 다 또 재밌게 말 잘 하시니까 네.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키오님이 오시면서 이제 퀴어 인권에도 같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면서 연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지개 행동에 합류를 같이 하게 되신 걸까요? 어떤 계기로 네네. 무지개 행동에? 그러니까 뭐 아까 이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2014년도에 이제 그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 슈퍼를 하고 난 다음에 네. 2015년도에 퀴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부스를 만들어서 네. 이제 함께 참여하고 그다음에 무지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게 되는 맥락에서 이제 다른 그룹들은 예를 들어 섬성하님교회도 그렇고 다 이제 교회 또는 뭐 어떤 그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단체 이러다 보니까 네. 더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벌써 이게 10년 전 얘기니까.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2016년 키퍼 같은 데는 그 평화 인간 띠기 같은 거 해서 저쪽에서 서울시청에서 못하게 하려고 막 압박가할 때 저희가 이제 종교들과 함께 인간 띠기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긴 했었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지개 예수가 활동하는 어떤 이제 거기는 이제 액션 그룹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도 그런 액션의 맥락에서 함께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종교 그룹과 가장 많이 갈등하게 되는 그룹이다 보니 네. 저희가 그 양쪽 그룹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서로의 생각이 맞아서 이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같이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때 한 16년인가 17년인가 아마 그때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용산 나눔의 집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는 아마 듣고 계신 언니분들께서 좀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궁금한 언니분들은 또 이제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은 SNS에도 많이 이제 그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실 이 코너의 메인은
단체적이도 있지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찬님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용산 나눔의 집에 활동하게 된 계기를 자케오님도 이제 뭐 발령을 받으신 거죠, 사실은. 네네. 네, 여기로 발령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가겠다고 했죠.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발령은 발령인데 네. 이제 그 협의를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주교랑 저희의 큰 차이인데, 네. 물론 천주교도 내부 협의를 하긴 하지만 네. 거의 이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가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더 돼서. 수평적인 구조다. 네, 조금 리드. 그러면은 용산 나눔의 집으로 이렇게 오고 싶으셨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 원래 저는 그 순복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의 순복음. 예, 이제 그 거기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과 대학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정 반대편에 있는 그러게요. 그런 뜨거운 뭐 그런 뭐 선교단체에서도 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전도단. 예, 거기서 이제 뭐 개척 리더 출신이기도 하고. 되게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그룹에서도 나름 굉장히 이제 액티비티한 그런 보수적인 그룹에서 신학과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쪽에서 활동해야 됐던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가난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찬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나눔의 집도 기본 정신이 더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분들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원래 신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들, 그건 꼭 인간 존재일 필요는 없고요. 더 낮은 존재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할 때 신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는 되게 보수적인 시작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가르침으로 저도 이제 흘러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런 제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디딤돌이 됐던 그룹이라서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줄 알았는데 순복음교회는 아주 가난하지 그렇죠. 않은 가난한 사람이 많긴 하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멘탈을 털어서 약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듯한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 너무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예수 팔아서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제가 확 지르고 그만두고 나와서 성북에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던 데가 성북에 있는 나눔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도시민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라면 제가 다시 이 어떤 목회자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했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뭐 교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자리가 났길래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활동가로 시작해서 이제 원장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죠. 물론 다른 나눔의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9개 나눔의 집이 사실은 다 약간씩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봉천에 있는 봉천 나눔의 집은 그 임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활동하기로 유명한 나눔의 집이고 뭐 그런 식으로 다 각자의 색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춘천은 최근까지 느린 학습자 분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사업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각자 그 지역마다의 가지고 있는 역할 같은 게 좀 있는 거네요. 특화된 부분들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용산 나눔의 집으로 오셔서 퀴어 인권 이슈까지 함께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자케오님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나눔의 집에서 사실은 자케오님이 세찬님을 스카우트 하셨잖아요. 근데 스카우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7개월 이제 됐는데 7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나 좀 그래도 잘 온 것 같은데 활동가가 되길 좀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케오님께서 너무 딱 앞에서 쳐다보시니까 저만 보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상반기에서 제가 나눔의 집 이름으로 활동한 건 없어가지고 그 이제 활동가로서 겪었던 기억이라기보다는 그 계속 그 상반기 때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그 정신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설득의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겼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설득의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왜냐하면 저도 알아가고 있는 어떤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어떤 선명하게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이 날카로워지고 좀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뭔가 바꿔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활동가다 보니까 이게 단지 당신 잘못됐어요 이렇게는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네네.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반동성애 집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네. 그 안수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뭐 어떤 집회하면 3,000명씩 교인을 동원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네. 네. 이제 그분이 거기서 되게 열심히 조직하고 어. 그 뭐 이제 실제 실무로 보시던 집사님이셨어요. 되게 중심 세력을 만나셨네요.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을 만나면 다 그냥 그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네. 차별금지법이랄지 성소수자일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냥 막 줄줄이 요즘 저도 요새는 네. 교회 안 가서 모르겠는데 네. 나오면은 요새 이슈가 그 얘기예요? 차별금지법 안 된다 뭐 이런 이슈인가요? 그쵸. 계속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네. 저도 신학을 했는데 네. 그 학교에서 그 5월 17일이 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잖아요. 그쵸. 아이다우데이라고. 네. 2018년에 저랑 친구들이랑 그때 학교랑 교단이 조금 이상해지는 분위기였어요. 갑자기 막 네.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면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그 뉴스를 보셨어요? 저이 띵동에서 소개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입학 안 시키겠다. 네네 맞아요. 뭐 반동성애 서약을 쓰게 하겠다.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그때 저랑 친구들이 분명히 여기 학교 우리 그 구성원 안에도 있을 텐데 당사자들이 학교 적어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로 작용을 해야 되고 네. 교단이 그렇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나가도 여기만큼은 교단의 어떤 정치에서는 조금 안전할 수 있게끔 네. 공부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성원들 안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있어서 어떤 그 연대와 위로의 움직임을 보여야겠다 해서 각자 빨강색 지금 보라색 입고 계신데 네. 이제 각자 이렇게 무지개 옷 무지개색으로.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 그 사진을 찍고 네. SNS에 올렸는데 그거로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 당사자분이셨어요? 네, 선생님이? 저는 초록색이었습니다. 거기서 초록을 맡고 네네. 계셨군요. 오늘도 초록색 모자를 쓰고 오시고. 그쵸. 네네네. 새마을 운동 모자. 그래가지고 네. 그때 징계를 받고 제가 원래는 목사고시를 그 신대원 다닐 때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 목사고시 합격 점수 받고 떨어졌어요. 그 징계 때문에요? 그쵸. 그 아, 다시 면접을 특별 면접을 또 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저 교회 다녀요? 저도 교회 다녀요? 저는 신학했어요? 근데 왜 목사 안 됐어요?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안수 집사님과도 이런 맥락에서 또 차별금지법과 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잡혀간다. 뭐 교회에서는 이제 뭐 전도하면 잡혀간다. 네. 뭐 또 뭐야.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들 엄청 많아지고 뭐 에이즈 어쩌고 막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막 이제 답답하죠. 2시간 동안 네.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 서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오해를 바로잡고 막 그분들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 맞아, 레퍼토리가 있죠. 네, 얘기하시는. 그리고 언급되거나 인용되는 어떤 전문가 그룹들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또 보니까 네. 그건 이제 저도 공부해봤는데 그 분들이 조금 잘못 말씀하신다. 그분들이 뭐 모르셔서 그런 거겠지만 하면서 이제 그 조금 바로 잡아가니까 서로 2시간 끝에 결론이 우리가 그럼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그분이 하시는 거죠. 진짜요? 네. 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네. 2시간 동안 서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네. 제가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 걸 토대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다 틀린 말이었다. 정보가. 어느 정도 좀 왜곡된 게 많이 네. 있는 거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하신 거죠. 그래도 잘 이해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말이 좀 통하셨네요. 제가 또 이제 그쪽에 논조에 맞춰서 아. 이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네. 좀 하셨네요. 나도 나라 사랑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약해진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면 뭐 누구 뭘 공부해야 되냐.
우리 지금 토론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조금 힘들긴 힘들어도 예전처럼 현타가 오거나 그러진 않고 네. 좀 이게 많이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면 자연스럽게 혐오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지형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좀 그 경사도를 조금 평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진짜 중간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통역의 역할을 그쵸. 좀 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이후에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이 좀 안 통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논조에 맞춰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말이 좀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잘 배워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용산 나눔의 집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후에 뭔가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뭐 하반기 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하는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또 있을까요? 큐어영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그때 네. 이제 함께 일하던 반성금 활동가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일을 정리하시게 되시면서 저희가 더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성공 용산 나눔의 집이 이제 제안해서 했었던 주거권 사업을 해보고 나서 트랜스 영역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네. 되게 이렇게 약한 골이다라는 걸 많이 확인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더 접근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고요. 이제 네. 그렇게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비욘드 무지개재단 같은 데에서는 뭐 늙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뭐 행성인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음은 청년 막 이런 것도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퀴어한 생애주기라 그래서 네.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생애주기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 네. 생애주기에 맞춰서 네. 퀴어한 생애주기를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공동학습을 한 반년 정도 같이 해보자. 네. 각자가 거의 보고서를 한두 개씩 다 냈더라고요. 저희도 보고서 하나 주거권 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조각들이 맞춰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생애주기에서 비어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서로가 이제 그런 논의를 해보자고 행사회를 한참 얘기하다가 네. 뭐 더 잘하시지만 활동은 당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활동가가 없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멈췄어요. 아, 그래서 세차님이 새로 오셨는데 일단은 올해는 저희 고유 사업을 좀 하반기에 정리한 다음에 네. 내년 정도에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저희가 제안해서 네. 퀴어한 생애주기를 제가 포착해내고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동 이야기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돼야지만 저희가 상호 존중이나 서로 돌봄이라는 게 네. 되게 이렇게 그 공중에 이렇게 약간 휘발되는 언어가 아니라 진짜 착 달라붙어 있는 우리 일상에 달라붙어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일단은 지금 있는 일부터 처리를 하고 네네. 할 예정이라고 네네. 세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저희 고유 잘 사업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업일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뭐 재단이나 뭐 행성인이나 뭐 띵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 생애 주기 중에서 일부분의 그 시기들만 각자 딱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걔들을 합치면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청소년보다 더 내려가서도 이제 태어나서 뭐 정말 일찍부터 뭐 정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퀴어 부부들의 자녀들도 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같이 또 퀴어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또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대로 연결이 돼서 연결을 안 하면은 각자 생각해야 되는 건데 각자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직접 다 같이 토론도 하시고 뭐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뭐 외부에서도 그리고 이 당사자들 그룹에서도 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세차님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활동도 용산 나눔의 집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좀 찾아보고 있는 자료들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교 영역 내에 있는 성소수자분들이 겪는 차별은 그 되게 고유한 어떤 자유 영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되게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인데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어떤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근데 성소수자들한테 과연 그 자유가 있냐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적극적인 자유가 종교를 선택할 자유이고 소극적인 자유가 종교를 선택받지 않을 그러니까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인 건데 과연 선택할 자유가 있냐 했을 때 제가 만난 당사자분들이는 그게 그 자유를 지켜내기 어려워서 네. 어떤 다른 당사자들의 커뮤니티 교회를 찾아가거나 네.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고 네.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 주류에만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주류 교단 입장의 자유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차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인지조차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규명이 돼야 지금 그 신학교나 그 목사 어떤 그 직업 종교인이 되는 그 절차에서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상 검증식인 거죠.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찬성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에세이를 쓰거나 반대합니다에 대한 체크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자케오 님도 그 목사 그런 과정을 겪으실 때 이런 질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임보라 목사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성소수자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존재. 아예 가시화가 안 돼 가시화조차 있어서. 안 됐던 존재였기 때문에 없었고. 네. 이제는 가시화 되니까. 가시화 되니까 이제 검증을.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와, 네. 아직까지 임보라 목사님이 계셨던 기독교 장로회 측이나 네. 저희 성공회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죠. 없는 거는 이제 그렇다고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 정도의 인식은 있는 그룹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네. 이제 다른 네. 분위기군요. 근데 이제 다수의 교단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분위기인 거고, 뭐 기독교 장로회나 성공회는 한국 그리스도교 스펙트럼에서는 되게 소수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찾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리더십을 길러내는 과정인 건데. 네. 그 리더십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되지 않는 거고 숨기고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더딜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의 사실 그건 사상 검증이잖아요. 양심의 자유에 그쵸. 대한 침해인 것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규정이 없을 때조차도 다른 규정을 들어서 그 사람 탈락시키는 일이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낙오된 사람으로 치부되는 네. 시기가 지금 한 몇 년 쌓였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안에 포착을 해내지 않으면 그냥 없는 어떤 시간으로 또 치부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좀 뭔가 시급하게 짚어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게 그쵸. 그런 활동을 네. 이제 짚어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좀 하고 싶으신 거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다 들으셨으니까 네, 원만한 이제 수평적인 구조로 원만한 이렇게 원만한 타협을 이뤄보겠습니다. 네네, 타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활동가 오세찬입니다.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미등록 이주민, 성소수자 길벗들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센터입니다. 저희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100% 후원으로 사무국의 인건비와 활동비가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17-21747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띄워보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활동가 밸런스 게임으로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예, 2번 아니요. 하나, 둘, 셋. 1번. 오, 네. 지금 두 분 다 활동가라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아니 뭐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에요. 네. 그러면 좀 작혜원님 더 준비된 상태에서. 네. 저는 활동가가 아니었다면 네.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들 그리고 어떤 배움들, 네. 저의 확장, 네. 그리고 또 저의 어떤 무지와 잘못들 이런 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것들은 활동가였기 때문에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만큼 너그러웠던 상대를 만나기도 했고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라면 활동가 나쁘지 않다. 두 분 다 이제 활동가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활동가 해주시면은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다음 중 회계가 더 시급해 보이는 사람은 1번 퀴어 인권에 대한 소식마다 혐오 글을 쓰는 악플러 2번 퀴어가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혐오를 내뱉는 혐오 세력 회계가 좀 더 시급해 보이는 사람을 똑같은 골라주시면 사람일 됩니다.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네,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1번. 두 분 다 1번으로 해주셨네요. 저는 이게 이렇게 시급해 보인다는 거이기도 하지만 네네. 저한테 약간 가능성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현장 가서 혐오를 막 했다가 상대들의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약간 타격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닐 네. 것 같은데 인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로만 쓰는 사람들은 네. 절대 타격받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또 그래야 된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회개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게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안 나오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회개를 시키기도 참 힘든. 우리 금융치료 맞아요. 네, 금융치료 금융치료로 고소해가지고 실명으로 쓰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명이나 아니면 실명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어떤 있는, 네. 사이트면은 가능하다고. 우리 해체님 또 다양한 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노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세찬님도 1번을 아까 뽑아주셨는데 세찬님의 생각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맥락이랑 비슷해서 네. 그러니까 만나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장은 좀 타격을 받아도 네. 가져가는 그 인상은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근데 그냥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놓은 어떤 그 사항을 가지고 막 혐오받는 사람들은 이게 그 순간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남더라고요. 그 글들이 뇌리에 계속. 맞아요. 그리고 그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 물론 그 직접 만났을 때 얼굴도 그런 적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네. 그분 입장에서도 금융치료 받지 않으려면 얼른 회개하셔야 된다. 네, 회계를 할 것이냐 금융치료를 받을 것이냐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더 큰 오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성소수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2번 기도하면 내 자식이 비퀴어로 바뀔 수 있다. 더 큰 오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더 큰 오해. 네,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여기서 처음으로 갈렸어요. 네. 그러면 1번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성소수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게 그래도 좀 더 큰 오해라고 세찬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둘 다 엄청 큰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일단은 이게 더 규모가 큰 그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1번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나마 제가 공부했던 제 업계이니까 업계 용어니까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런 지옥은 없습니다. 아마 그쵸? 그렇죠.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런 확실히 지옥은 없습니다. 없다. 네, 네, 이거를 아마가 대해서 아니고. 확실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소수자라서 가는 지옥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 근거 찾아오시면 네. 제가 제 오토바이 드리겠습니다. 와, 그렇답니다. 오토바이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해라고 다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팅이 세게 하셨네. 네,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2번도 둘 다 물론 큰 오해인데 밸런스 네. 게임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2번이 더 큰 오해라고 꼽아주신 자키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이제 오해가 아니라 네.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해보단 네, 거짓말에 저는 가깝다. 뭐 이게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네. 지옥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천국이나 지옥은 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회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회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의미가 맛볼 수 없다.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이만호 목사님하고 2017년, 18년에 한참 열심히 이제 고민했던 게 전환 치료라고 불리는 맞아요. 그 정체성 강제 전환 시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강제 전환하는 시도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그 마침 이제 어제 그렇게 엊그젠가 보군요. 그 왜 이원하 목사라고 네. 그 탈동성애라고 네. 불리는 네, 돌아가셨죠. 지칭하는 네.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죠. 네. 이제 그분은 항상 이모라 목사님하고 저희 반대편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기도하면 내 자식이 탈 또는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실질적인 피해를 줘요. 매우 그렇죠. 구체적인 피해. 그 자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죠. 네네. 적극적으로 그렇고 음. 소극적으로라도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교회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따뜻함을 저희가 지금은 가장했다고 표현할게요. 네. 가장은 공동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서 어떤 퀴어 당사자들을 지식시키거나 자해를 하게 하거나 네.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나중에 가는 그거보다 바로 내 눈앞에서 네.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오해다. 저한테는 네, 그렇게 네. 여겨집니다. 네. 사실 둘 다 큰 오해긴 하지만 재미있고 진지한 얘기를 다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 나눔의 집에 대한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듣고 계신 언니들께서 그래도 좀 더 소식이 궁금하다 한다면 어떻게 소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찬님? 저희는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인별도 있는데 그 주소를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ysnanum.com으로 오시면 홈페이지 보실 수 있고요. 네, 용산의 YS의 나눔이네요. 네. 네. 그리고 SNS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YSNANUM 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이제 저희 활동들이나 그리고 저희가 연대하고 있는 현장들 소식들 많이 올리니까요.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소식 많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번 여쭤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키호님은 어떠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유쾌함과 진지함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다행이다 싶었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데 방송하는 거랑은 확실히 공동체 방송이 다르네요, 느낌이. 예, 그래요. 네. 훨씬 더 이렇게 거리가 좀 가깝게 느껴진다고 하나? 아,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들에 대해서도 네.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서 방송을 했을 때는 되게 많은 걸 계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좀 거리감이 가깝고 또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약간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세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재밌었고 그리고 모르게 또 긴장되네요. 소감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곧 끝납니다. 네. 네, 앞으로 이래저래 현장에서 뵈면 네. 아는 척 해주시고 저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는 척들을.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혹시나 이름 기억나시면은 네. 인사해주세요. 네, 용산 나눔의 집 세찬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혹시 용산 나눔의 집 뭐 부스나 뭐 어디서 보게 되면은 세찬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히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언니들도 세찬님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면서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혹시 올림픽 보시는 언니들 계신가요? 사실 저는 요즘 몇 경기들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녹음이 끝났으니 저는 얼른 들어가서 경기를 볼 예정입니다. 언니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오픈리 퀴어가 191명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많죠? 근데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 퀴어는 많고 퀴어 운동선수들도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커밍아웃한 선수들이 많아진다는 건 커밍아웃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올림픽이 끝나도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는 어떤 퀴어든지 커밍아웃에 사회적 제약이 없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어서 경기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